저희가 긴 연휴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 쏟아져 나온 국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살펴볼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미국의 항공기 사고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사실 국내외 계속해서 요즘 좀 자주 들리고 있는데 인명사고가 또 큽니다. 네, 여객기하고 그다음에 충돌한 군용 헬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사망한 걸로 그렇게 미국 당국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한국계 선수가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가 현장에 파견된 주미대사관 영사를 인용해서 전했는데 네. 한국계 진아한이라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어머니하고 함께 항공기에 타고 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유망주 10대 미국 아마 그러니까 국적은 미국 국적인 것 같은데요. 유망주 캠프에 다녀오다가 참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연초부터 참 우울한 소식이네요. 피겨 선수단, 피겨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탑승하고 있었다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한국계도 있는 것 같다. 근데 공식 확인은 안 됐었는데 이게 확인이 된 상황이군요. 네. 사실상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항공기 사고와 관련돼서 처음으로 전해드렸고요. 긴 설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동안에 세계 증시를 뒤흔든 단연 최고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딥시크일 겁니다. 중국의 AI, 딥시크 돌풍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챗 GPT와 비교해서 성능은 비슷하거나 어쩌면 좀 더 좋은 면도 있는데 굉장히 저비용으로 개발될 수 있다, 개발됐다.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죠. 개발비가 우리 돈으로 한 80억 원도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개발하는 비용에 비하면 몇 조 단위까지 가니까요. 그야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성비가 높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지금 엔비디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에 발표됐을 때 그 전 마감 때보다 무려 5,890억 달러 정도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67조 원 정도가 없어진 셈인데, 물론 조금 이제 반등이 되고 했는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 15% 정도 빠진 걸로 되어 있고요. 네. 한때는 시총이 3조 달러 밑으로 갔다가 다시 간신히 회복은 했습니다. 간밤에는 그래도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라줬고요. 빅테크 가운데서도 이끌어줬던 종목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지만 딥시크 여진이 며칠 동안 좀 가라앉지 않고 아직은 완전히 가라앉았다라고 보기엔 좀 이른감이 있죠. 그렇게도 전문가들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딥시크 등장이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충격이 가장 큰 이유는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으로 이제 여겼던 엔비디아 고가 최첨단 칩들이 더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의 V3 이제 맥스라는 건데요. V3. 근데 여기 들어간 비용이 지금 그쪽 얘기로는 우리 돈으로 79억 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예로다가 메타 플랫폼이 올해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650억 달러, 93조 원을 투입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거하고 지금 물론 직접 비교하는 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물론 업체별로 이 투입되는 자금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10분의 1 비용 혹은 17분의 1 비용까지도 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세상은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딥시크 돌풍이 이제 AI 산업의 어떤 앞날을 이제 짚어보게 하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AI 산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자 위주로 빠르게 이동하는 거라는 그런 전문가 진단이 또 나왔습니다. 네. 윌겐 슈미트 후버라는 이 사람이 이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 의장인데요. 현대 AI 아버지로도 불리는데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AI 기본 모델 비용이 빠르게 저렴해질 거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비쌌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듯이 AI 기본 모델 비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AI를
소유하는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사용자 중심으로 돼 있고 그래서 데이터 소유권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네. 그래서 AI 산업도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갈 거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H800 칩이 사용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인데요. 이게 고사양 칩이 아니라 저사양 칩, 그렇죠. H800 칩이 사용됐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네.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양을 좀 상당히 좀 낮춘. 이제 H800 칩을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수출을 해왔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는 걸 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이것도 수출 통제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양이 떨어지는 칩을 사용했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챗GPT 뭐 4.5라든가 이런 데 거의 버금가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성능이 네. 낮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 같은 수익성이 뭐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H800을 썼다라는 걸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는 내용이고 사실 일부에서는 딥시크가 약 5만 개 고사양 칩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네.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분석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여기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딥시크 작업은 새로운 모델이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거라는 점을 시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다 덧붙이길요. 추론에는 상당수의 엔비디아 GPU하고 고성능 네트워킹이 여전히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딥시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물론 긴장감 이런 단어 썼습니다만 경종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 발표가 나왔던 그 현지 시간 지난 월요일 날 그 플로리다주의 자기 골프 클럽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 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일부 기업이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개발을 원한다. 그러면서 이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행간의 의미를 잘 좀 해석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돈을 안 쓰고 같은 결과 혹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트럼프 특유의 표정이긴 하지만 씁쓸한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그 바이든 그 AI 규제 행정명령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자기가 서명을 했죠. 이제 그걸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염된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거다 하는데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시장 반응을 보면요. 일단 중국의 역습이 시장을 일시적으로 흔든 것이든 아니면 지속적인 흔드는 어떤 힘을 갖는 것이든 흔들어 놓은 건 일단 명백해 보이고요. 시장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딥시크 관련자들이 데이터 유출 시도를 목격된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유럽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유럽도 지금 정보 보호 하고 안보 측면에서 황급히 살피기 시작했다고 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즉각 이런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서한을 딥시크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유럽 본부가 대부분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가 유럽연합 그 정보보호 규정 준수 여부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총대를 메고 이제 체크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영국도 지금 과학혁신기술장관이 그 딥시크 규모, 영향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올바른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신기술이라는 게 늘 그랬듯이 우리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살펴보고 애초에 안전한지를 확인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같은 질의서를 이제 딥시크에 보낸 걸로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연합 그 정보보호법이 있죠. 이걸 어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의 서버에 유럽 유저들의 정보가 이제 저장됐는지 여부도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독일도 이거를 규제할지 여부를 아마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유럽도 아주 상당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뉴스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신규 어플 다운로드할 때 이것도 네. 이제 딥시크에 대해 좀 제한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애초에 세상에 관심을 받을 때 주목을 받을 때 또 어떤 하나의 증거로서 앱스토어 챗 GPT를 제치고 1위에 오르면서 좀 주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도 좀 어플에서 제한하는 이런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반응 궁금합니다. 일단 세상을 뒤집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다. 중국 뭐 전문가들은 아주 봤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치우 360 이게 중국 이제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인데 여기 창업자가 웨이보 계정에다가 딥시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뒤집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딥시크를 동양에서 온 신비로운 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딥시크가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쓴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렇게 미국이 압박했는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자 이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생하고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거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들이 계속 좀 제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 딥시크 열풍, 돌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뭐 게임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50 얘기가 또 나오는 네, 모양이에요. 50 네. 그 중국에서 대박을 친 토종 게임이죠. 그 네. 개발사가 이제 게임 사이언스인데 여기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하고의 기나긴 기술 전쟁에서 중국의 국가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칭화대학교 컴퓨터학 교수도 중미 간의 AI 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음을 딥시크가 확인시켰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자 이렇게 또 살짝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네. 아직은 차이가 좀 크다. 아직은 너무나 과도하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또 그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 중국이 좀 협력하자는 그런 얘기도 슬그머니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4년간의 그 중국 첨단 기술 통제가 실패한 것을 보여준 거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미국 산업의 경쟁을 위해 한다는 얘기를 한 걸 이제 의식한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AI에서 경쟁 아니라 협력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AI 거버넌스에서 두 나라 간의 협력 공간이 크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강조한다. 이렇게 또 슬그머니 덧붙였습니다. 협력에 대한 얘기도 잊지 않고 그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내부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는 건가 이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궁금해지는데 이 안에서도 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죠. 네,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도 보면은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댄스 같은 그 IT 그 거대 기업들이 있고 또 거기 못지않은 이른바 6마리의 작은 용, 뭐 작은 호랑이라고도 불리는데 즈후, 미니맥스, 바이촨, 문샷, 스테펀 같은 이제 유력 스타트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 또 다른 딥시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중국 국유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이 그 얼마 전에 그 투자 포럼에서 앞으로 6년간 AI 육성에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근 한 2천조 원 정도를 쓸 거다. 투자 여력이 있다고 강조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알리바바도 자체 AI 모델을 공개했다고요? 아마 조금 다급했던가 봅니다. 연휴 기간에 그저께 이른바 자체 ON 2.5 신버전 ON 2.5 맥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딥시크 이번에 나온 그 V3는 물론이고 뭐 GPT-4라든가 뭐 이런 것들 메타플랜스의 라마 3.1 같은 걸 모두 성능에서 능가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경쟁도 그렇지만 중국 내 어떤 AI 경쟁도 훨씬 더 치열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딥시크를 그렇다면 누가 개발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천재로 불리는 85년생 량원평이라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딥시크 돌풍의 주역이 중국의 국내파 젊은 천재들이다 이런 점이 또 부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 딥시크 창업자를 포함해서 그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 데이터 자동화팀까지 해서 31명이니까 한 20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해외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그 이 창업자도 그렇고 주요 멤버들이 전부 국내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네, 그리고 네. 뭐 입사한 지 몇 년 안 되는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고 연령대도 20대에서 30대고 팀 리더들 같은 경우만 한 30대 중반 정도라는 겁니다. 네. 지금 량원펑이죠. 네.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그 핵심 기술직이 신입이거나 경력 1, 2년 차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이거를 개발한 핵심 인력 중에 한 사람이 러풀이라는 여성인데요. AI 천재 소녀로 불린답니다. 그 샤오미의 그 레이쥔 회장 창업자가 우리 회사 와라. 그래가지고 뭐 연봉 우리 돈으로 한 20억 원을 제안을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옮길지는 확실치 않은데 이런 아주 젊은 그런 국내파 인력들이 대부분 이런 걸 이번에 딥시크 개발을 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량원평, 그러니까 딥시크를 이제 개발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인터뷰에서도 뭐 국내파를 중시하는 점을 언급했다. 뭐 그에 대한 조명이 좀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이 사람 얘기는 네. 단기 목표를 추구로 하면 물론 경험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 기술하고 창의성 그리고 열정 이게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중국에 적합한 인재가 많은데 그동안에 이런 인재들이 과소평가됐다고 그동안에 앞서서 인터뷰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도 지금 철저한 국내파죠. 그 저장대학 그 전자정보공학 석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대학 동창들하고 이제 퀀트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를 창립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걸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중국 국내파들이다 이런 게 좀 강조가 되고 좀 젊은 IT를 집중적으로 판 어떤 천재들 그렇게 불렸던 인물들이 좀 주축이 됐다라는 면이 주목이 되는 건 회사 분위기도 거기에 좀 주목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딥시크 관계자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우리 조직은 어떤 무슨 뭐 그 칸막이도 없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부서 간 구분 같은 게 없이 인력을 그쪽으로 전부 아주 자유롭게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개방적이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장 수익은 크지 않지만 이런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탐구하는 과제 젊은 친구들이니까 굉장히 막 열정을 가지고 매료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업자 얘기도 AI 연구에서 상업성에 단기 초점을 맞추면 이건 못한다. 기본적인 그런 연구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성을 앞세워서는 절대 못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이제 복잡한 금융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다. 그러면서 범용 인공지능도 그거 못지않게 어려운 분야다 하면서 덧붙이기를 우리는 지금 이걸 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자기가 경영 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딥시크 우리가 설 연휴로 좀 길게 휴장하고 쉬는 동안에 정말 시장,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돌풍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내용 좀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죠.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그간 미국을 이용해왔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미국을 좀 이용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간간히 해왔기 때문에 많이 낯선 말은 아닌데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동맹들이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 그러면서 일본 철강하고 한국 가전을 대표적으로 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하고 협력해서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다. 뭐 물론 뭐 이건 낯선 말은 아닌데 청문회에서 이걸 또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일본의 철강과 한국 가전을 가전제품, 아주 콕 집어서 대표적으로 거명했군요. 그리고 이제 관세 얘기도 하는데 네. 그 러트닉이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제 압박 이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맹도 교역에서 미국에 불공정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관세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제 청문회에서 앤디 김 상원의원 한국계가 동맹의 관세를 이렇게 매기면 관계가 악화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여기 답변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 이렇게 살짝 피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세라는 게 지금 뭔가 협상 카드다 해서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멕시코나 뭐 캐나다나 중국에 대해서는 2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백악관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네. 오늘 새벽에 네. 그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이 러테닉 지명자가 그 유럽을 또 굉장히 비판했어요. 유럽의 특히 자동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적들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하지만 유럽에 미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는 사실도 정말 잘못됐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이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용하며 존중하지 않게 그걸 끝내고 싶다. 아주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 또 IRA 인플레 감축법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네. 그 부분 이제 그 반도체법하고 인플레 감축법의 근거에서 지금 이제 이미 뭐 우리도 그렇지만요. 이게 보조금을 주기로 계약까지 다 끝난 상태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이 됐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주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나서 물론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리가 난 셈입니다. 네. 그동안에 공화당도 이 특히 IRA 여기 구멍이 많다는 점을 지적을 해왔군요. 특히 리스용 전기차가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대당 $7,500씩 그 세액 공제하는 식으로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리스는 예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리스를 많이 보냈거든요.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시비가 됐습니다. 러테닉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유럽산 롤스로이스 전기차 리스에도 이 $7,500 세액 공제를 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것 이제 자기가 손 내겠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지금 당장 현재 차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우리 자세히 얘기 드렸던 딥시크에 대한 얘기도 러트닉도 한 게 있습니까? 네. 네. 아주 미국 기술을 훔쳤다. 아주 이렇게 딱 단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딥시크가 수출 통제가 관세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두더지 잡기처럼 된다는 걸. 한쪽을 치면 중국이 다른 쪽으로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 지재권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걸 끝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덧붙이기를 미국이 AI 기준을 정하고 전 세계가 뒤따르도록 하겠다. 그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AI 뭐 전쟁입니다. 설 연휴 동안에 딥시크 그 이전을 돌아가 보면 사실 스타게이트가 있었거든요. 이 그렇죠.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그냥 얘기 없습니까? 트럼프가 아주 그냥 스타게이트를 아주 보란 듯이 네. 발표를 했는데 그냥 확 묻혔죠. 근데 여기 대해서 또 파이낸셜 타임스가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러 명의 그 소통을 이용해서 이게 실제로 완성이 돼도 여러 기업에 이렇게 뭐 소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오픈 AI에만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거라는 겁니다. 그 소통들이 그렇게 귀띔을 했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오라클 이런 데가 다 이제 합작사로 지분을 갖는데 실제로 한 5천억 달러 정도는 이제 4년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 돈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한 그런 것도 확실치 않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것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역할 외에는 하지 않을 거라는 식의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돈이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말이 좀 많았죠. 많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 소통 얘기는요. 이게 원래 올트먼 오픈 AI CEO하고 손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이 한 2년 전부터 이거를 협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백악관에서 이걸 발표를 한 게 트럼프한테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취임 첫 주에 이게 취임 첫 주에 발표가 네. 됐죠. 뭔가 좀 화끈하게 주목받는 걸 하고 싶었는데 하긴 했는데 이제 딥시크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얘기입니다. 제조업 핵심 자동차 산업 회생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유럽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핵심, 제조업의 핵심 자동차 이게 좀 살아나야 경제가 살 수 있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유럽 자동차 딱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이제 30일이죠. 어제 이제 유럽 자동차 미래에 대한 전략 대화라는 걸 출범을 시켜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급망 강화라든가 AI 자율주행 같은 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탈탄소화 지원 문제 이런 걸 논의를 한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지 뭐 업계도 물론이고 뭐 노조 시민단체까지 두루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어제. 여기서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사전에 전략 대화 그 초안이 조금 공개된 게 있는데요. 네. 탈탄소 가속화를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처럼 범유럽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것도 지금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유럽 회원국들끼리는 서로 소모적인 경쟁을 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산에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 EU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의 어떤 그 경각심을 좀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GDP에서 자동차 산업이 유럽 내에서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크죠. 7%죠. 일자리도 한 1,300만 개니까. 네. 독일 그 폭스바겐이 지난해 10월인가요? 네, 공장을 처음으로 네. 독일 공장 네. 폐쇄했죠. 이러니까 지금 뭐 아주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여기 대해서 유럽 자동차 업계가 그동안에 이제 탈탄소 규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 떨어진다고 해서 아마 전략 대화 출범시킨 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동안에 여기서 후퇴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슬그머니 후퇴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는 그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얘기 오늘도 상당히 뉴스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프란체스코 교황 AI가 인류 미래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겁니까? 다보스 포럼의 그 네. 추기경 통해서 대독을 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자율학습하고 특정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미처 적응하지 못해서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른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진실 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서 더욱 통제를 해야 된다는 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포럼에 세일즈포스 CEO가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세대 CEO들이 인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세대까지 관리를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설 연휴 이후에 첫 방송이라서 네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지구 종말 얘기를 기자님 갖고 오셨네요. 첫 네. 방송부터인데 1947년부터 네. 이제 지구 동물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핵 과학자가 이제 해서 이제 자정이 되면은 이제 지구가 종말인데 이제 그것부터 얼마 앞에 있느냐는 건데 이번에 시계가 자정 89초 전으로 가장 가까이 갔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최근에 그 핵전쟁의 위험이 좀 높아졌다는 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1947년에 처음 시작됐을 때는 자정 7분 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멀어졌던 게 1991년 네. 미국하고 예소련 이제 전략 핵무기 감축 합의했을 때는 17분 전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89초 전으로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런 것도 있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내내 시작을 좀 뒤흔들었던 딥시크 얘기 특히나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그 밖에 살펴볼 만한 국제 뉴스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